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자, 오늘부터는 세 번째 섹션이죠. 자, 이론을 끝내고, 그 다음에 기출문제 풀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바로 적중 예상 문제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적중 예상 문제를 들어가기 전에 적중 예상 문제를 어떻게 준비했느냐, 그리고 여러분들이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냐라는 공부 요령을 좀 잠깐 설명해 드리고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첫 번째, 저희가 적중 예상 문제를 각 과목별로 총 7가지 과목이죠. 그죠? 거기서 주관식 10문제, 그리고 객관식 40문제, 그래서 총 50문제를 준비했어요. 자, 그런데 주관식 10문제는 각 과목의 핵심 용어를 한번 체크하고 넘어가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주관식 10문제 중에 5개 이상 맞췄다라고 하면, 예, 틀린 거 한, 뭐, 3, 4개 이렇게 체크하고 가시면 될 것 같은데, 만약에 5개 이상 틀렸다라고 하면 다시 한번 공부를 추가로 공부하기를 좀 권해드립니다. 자, 두 번째로는 객관식을 40문제예요. 자, 여러분들이 실제로 필기시험 볼 때 몇 문제를 시험 보죠? 예, 아시겠지만 20문제 시험을 보죠. 그거의 2배인 40문제를 준비했습니다. 자, 그런데 40문제를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역량을 체크하는 그런 단계라고 오리엔테이션 시간 때도 말씀을 드렸어요. 자, 재차 말씀드린 이유는 뭐냐면 생활 스포츠 지도사 자격증은 필기시험에서는 문제은행 방식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문제가 이론이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근데 문제가 계속 출제 경향이 바뀌다 보니까 거기서 이제 꽈락하거나 아쉽게도 60점 조금 아래로 맞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저희가 확인해 보니까. 자, 그래서 저희가 어떻게 준비했냐면 첫 번째 적중 예상 문제를 먼저 푸세요. 그 문제를 풀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적중 예상 문제 그러니까 지금 이 강의를 들으셔야 된다는 거죠. 적중 예상 문제지를 그냥 있는 그대로 한번 풀어보세요. 자, 그래서 내가 객관적으로 40문제를 딱 풀었는데 60점 이상 맞았다. 그러면 좀 편하게 하시면 되는데 60점 못 맞았다라고 하면 다시 한번 이론으로 또 돌아가서 공부하는 그런 어떤 준비 단계를 가지셔야 된다는 거죠. 자, 그리고 적중 예상 문제 총 50문제를 풀이한 다음에 틀린 문제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틀린 문제는 결국 이론이겠죠. 뭐 헷갈리는 부분 아니면 조금 혼란스러운 부분들, 그런 부분들은 한 번 더 마무리 공부를 해서 이거를 대비하시라고 공부 팁을 알려드렸습니다. 아셨죠? 네, 그러면 이제 스포츠 사회학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포츠 사회학은 어떤 과목이에요? 내가 평소에 뭐 뉴스나 신문 그리고 인터넷 뭐 신문들을 통해서 스포츠와 관련된 기사들을 많이 보신 분들에게 굉장히 유리한 과목입니다. 즉, 내가 사회성이 있다. 난 사회에 관심이 많다. 스포츠와 사회의 맥락에서 봤을 때 난 그런 부분들이 참 재미있더라. 관심이 많더라 하는 분들은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과목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스포츠 사회학 적중 예상 문제 한번 파이팅하고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보기에서 설명하는 스포츠 사회 이론은 뭘까요? 자, 이 문제를 읽어 보셨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 이미 문제를 풀고 난 다음에 이 강의를 들어보시라고 저는 조언을 드렸어요. 자, 그럼 뭐예요? 답은 1번이죠. 자, 구조기능주의입니다. 자, 해설을 해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이런 문제 같은 경우에 이런 지문, 즉 이런 보기 내용을 잘 보시고 나서 그 보기에 있는 내용에서 답을 찾는 게 그런 트레이닝이 되셔야 되겠죠. 자, 두 번째 문제입니다. 마찬가지로 보기에서 설명하는 스포츠의 사회적 기능에 대해서 바르게 연결한 것. 자, 바르게 연결한 것 내지는 바르게 연결되지 못한 것, 뭐 바르게 연결한 순서대로 나열하지 못한 것, 이렇게 막 문제를 꼬아넣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앞에서 이게 연결한 것, 즉 동그라미냐 잘못된 걸 찾느냐는 것을 꼭 공부하실 때 이렇게 체크하시면서 가시면 좀 공부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 문제를 준비해 봤는데, 자, 이게 1번부터 4번의 지문이에요. 자, 근데 이 공부를 하실 때 앞에 기역과 니은, 디귿, 리을을 그냥 딱 붙여놨어요. 이런 패턴 문제 같은 경우에. 그럼 여기서 내가 맞는 것을 찾아 들어가야 되겠죠. 그죠? 무슨 말이냐? 강제와 통제, 신체 소외 기능, 국소주의 팽창, 사회차별 기능,
이렇게 딱 이거는 묶어놨어요. 여기서 기역, 니은, 디귿, 뭐 니은, 디귿, 미음 이렇게 순서만 막 바꿔놨어요. 그래서 이것을 하나하나 찾아가는 그런 트레이닝이 되셔야지 이 문제를 풀 수가 있겠죠. 자, 답은 4번입니다. 4번 체크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기출문제 두 번째 섹션에서는 문제를 푸시고 그 바로 밑에 정답과 해설을 깔끔하게 정리를 해놨어요. 자, 근데 적중예상 문제는 문제만 계속 쭉 50문제를 계속 쭉 푸시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오리엔테이션 때도 계속 말씀드렸지만 내가 얼만큼 내 수준이 얼만큼 되는 걸 체크하고 가시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그래서 틀린 부분만 공부하고 가시면 60점 이상 맞는 데는 무리가 없겠죠. 그런 전략입니다. 저희는. 자, 세 번째 볼게요. 세 번째도 마찬가지 보기의 내용. 예. 뭐 스포츠 사회학, 뭐 스포츠 교육학, 뭐 스포츠 심리학 이런 파트들은 즉 스포츠 인문 사회과학 파트에서는 보기를 많이 출제하는 경향이 있어요. 2018년부터 19년, 20년까지 쭉 흐름을 보면 점점 보기를 많이 이렇게 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기에 있는 답을 내가 골라내는 그런 요령이 필요합니다. 정답은 뭐예요? 근대 스포츠의 특성에 대해서 바르게 묶은 거, 마찬가지로 맞는 거, 찾는 거. 자, 그랬을 때 세속주의, 그죠? 그 다음에 전문화, 그 다음에 기록 추구. 그래서 답은 1번이죠. 이렇게 공부하시면 깔끔할 수 있습니다. 자, 4번 문제 볼게요. 보기에서 설명하는 정치의 스포츠 이용 방법. 자, 어떤 걸 이용하느냐. 이 지문 읽어보셨죠? 제가 뭐 또 딱딱하게 또 읽지 않을게요. 그래서 정답은 상징이죠. 예, 상징에 대한 내용이고요. 이 부분 틀렸다. 그러면 상징에 대한 이론으로 다시 넘어가세요. 그래서 상징이 뭔지 한 번 더 깔끔하게 정리를 머릿속에 딱 하시고 하시면 이 문제는 합격할 수 있겠죠. 그죠? 자, 5번입니다. 스포츠의 사회적 순기능이라고 했어요. 자, 스포츠의 사회적 순기능이 있고 무슨 또 기능이 있었죠? 역기능. 그러니까 뭐 단점, 나쁜 점, 그게 역기능이고 이것은 순기능을 찾는 거예요. 그러면 이 네 가지 중에 다른 거 한 가지 찾으면 되겠죠. 답은 4번이죠. 그래서 상업주의 기능. 그죠? 4번입니다. 자, 6번 문제 볼게요. 보기에서 설명하는 국제정치에서 스포츠의 역할이 대체 무엇이냐. 이 지문을 또 읽어보셨어요. 자, 읽어봤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보기의 내용을 꼼꼼하게 천천히 잘 읽어보셔야 돼요. 그냥 쑥 이렇게 눈으로 훑지 마시고 꼼꼼하게 연도부터 어떤 사건인지부터 어떤 내용인지부터 잘 인지하고 가셔야 돼요. 결국 답은 4번이죠. 갈등과 전쟁 촉매죠. 자, 7번으로 넘어왔습니다. 스포츠와 정치 활용에 있어서 성격이 다른, 그러니까 이 네 가지 중에 다른 한 가지를 찾아라 라고 문제가 나왔어요. 자, 그러면 답은 무엇이냐? 틀린 거 하나, 3번이 되겠죠. 권력의 형성과 유지. 나머지 세 개는 같은 내용이고요. 자, 8번입니다. 다음에서 설명하는 국제정치에 있어서의 스포츠의 역할. 그래서 마찬가지로 보기 내용을 보시고, 자, 여기서 스포츠의 역할이 어떤 것이냐, 이 내용을 봤을 때, 그러면 이 내용을 보니까 바로 정답은 3번 이데올로기 및 체제 선전의 수단으로 이 보기 내용을 알 수 있더라. 그렇게 풀어가시면 쉽겠죠. 자, 9번 문제입니다. 올림픽 경기의 정치 요인과 관련이 없는 거. 그러니까 자, 이런 거 같은 경우는 딱 해서 X를 딱 치세요. 저 같은 경우 이렇게 공부를 많이 했거든요. 옳은 것, 맞는 것, 틀린 것, 옳지 않은 것을 맞는 것으로 찾는 것을 뭐 이렇게 패턴이 계속 있어요. 그 패턴들을 이거는 결국에는 문제를 쫙 읽어보니 이건 틀린 거 찾는 거야. 그럼 X. 이건 결국 문제를 읽어보니 맞는 거 찾는 거야. 동그라미. 저는 그렇게 공부를 했었습니다. 답은 국제평화죠. 나머지 세 개는 같은 내용이고요. 자, 10번 문제입니다. 국제 스포츠 이벤트의 경제적 효과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자, 틀린 거 찾는 겁니다. 자, 틀린 거는 1번이에요. 그래서
주민 상호 이해 촉진과 갈등을 요소가 있지만 여기에는 전면적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이게 전면적인 게 아니죠. 그죠? 전면적인 게 아닙니다. 요소는 있지만 전체적인 거, 전면적인 건 아니에요. 그래서 문제는 되게 쉽네 하고 그냥 빨리 훅 이렇게 찍어서 틀리시는 분들 많아요. 이런 분들은 오히려 문제는 쉬운데 답에서의 함정을 잘 찾으셔야 되는 그런 패턴의 문제예요. 아셨죠? 자, 상업주의로 인한 스포츠의 변화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틀린 거 찾는 거예요. 답은 이거는 좀 쉬운 문제죠. 자, 아마추어리즘이 퇴조하는 건데 여기 강조라고 써놨어요. 이런 쉬운 문제들은 그냥 바로 싹 집어가시면 되겠죠. 자, 마찬가지로 보기에서 내용을 보고 문제를 이제 맞추는 거죠. 그래서 스포츠 현상으로 가장 적절한 거, 자, 맞는 거 찾으래요. 자, 맞는 거 뭐냐? 바로 이 내용을 읽어보니 바로 스포츠의 상업화, 스포츠 상업화에 대한 내용이었어요. 내용을 다시 한번 꼼꼼히 잘 읽어보시고 이런 패턴 문제가 나오면 쉽게 푸실 수 있습니다. 자, 13번 문제예요. 프로스포츠의 순기능. 자, 여기서 순기능, 좋은 기능, 긍정적인 기능인데 그거에 대한 설명으로 또 옳지 않은 걸 찾으래요. 그러니까 순기능이 아니야. 그죠? 그래서 답은 뭐예요? 스포츠의 삶의 수단적 가치를 추구하는 매개체로 전락했다. 그렇진 않죠. 매개체로 전락한 건 아니죠. 그 문제에서 틀린 겁니다. 마찬가지 보기에서 설명하는 저널리즘의 유형은, 자, 이거 뭐예요? 너무 많이 나왔었죠. 사실 이 얘기는 옐로우 저널리즘, 이 내용, 호기심에 대한 자극적인 그런 보도를 의미하죠. 자, 15번입니다. 스포츠 메가 이벤트의 긍정적인 기능. 자, 좋은 기능, 긍정적인 기능에 대한 설명 중 성격이 다른 하나. 그러니까 이 네 가지 중에 또 다른 거 한 가지를 찾으라는 거죠. 답은 지역경제 활성화. 네. 나머지는 어떤 지역의 화합, 단합, 인지도 상승, 여가기회 제공 그런 내용이지만 이거는 단순하게 지역경제 활성화, 경제라는 포커스에 맞춰져 있죠. 자, 16번 문제입니다. 다음에서 설명하는 것은, 자, 요거는 한번 넣어봤어요. 자, 왜 그러냐면 이 지문을 읽어보셨죠? 자, 이거 정답은 뭐냐면 1번이에요. 근데 탑 프로그램 뭐야? 더 올림픽 파트너의 약자죠. 더 올림픽 파트너. 그래서 1988년 서울 올림픽부터 실질적으로 올림픽 스폰서십이라는 명칭으로 이제 실질적으로 사용하게 됐던 그런 프로그램인데요. 자, 이런 것들은 이제 이론에도 안 나와 있고 여러분들이 공부하신 내용이 없을 수 있지만 이런 것들은 한번 짚고 넘어가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건 문제은행 방식의 시험이 아니에요. 그래서 출제원 마음이죠. 근데 우리는 어떤 패턴으로 공부를 했어요? 60점 맞자, 20문제 중에 12개 이상 맞자, 그런 패턴으로 공부하셨지만 스포츠사회학 같은 경우에는 평소에 내가 스포츠나 정치, 사회적인 그런 요소들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신 분들은 이런 거 정도는 충분히 풀 수 있겠죠. 자, 17번 문제입니다. 스포츠의 교육적 순기능, 그러니까 좋은 기능을 얘기하는 거죠. 바르게 묶은 거 찾으래요. 답은 2번입니다. 그래서 답은 기억, 니은, 비읍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런 문제들은 교육적 순기능을 딱 암기하고 이해하고 딱 계시면 쉽게 풀 수 있는 문제죠. 자, 18번 문제입니다. 보기에서 학원 스포츠의 순기능, 그러니까 좋은 기능, 묶인 거. 자, 순기능이 바르게 묶이지 않은 것은, 이렇게 하면 또 이거는 틀린 거 되겠지만 이거는 바르게 묶인 걸 찾으래요. 정답은 3번이에요. 그래서 기억, 리을, 미음 요겁니다. 아셨죠? 자, 만약에 틀렸으면 문제집 뒤편에 보면 해설이 또 나와 있으니까요. 해설 잘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다음 미디어의 유형 중 성격이 다른 하나. 자, 여기서 다른 성격 뭐예요? 1번이죠. 신문이죠. 자, 신문. 자, 나머지 세 개는 뭐예요?
뭐 TV, 인터넷, 모바일 이거는 다 온라인을 통해서 공부를 뭐 보는 거고 TV는 실제 오프라인이죠. 자, 20번 문제입니다. 자, 이런 문제는 조금 이제 어렵게 한번 내봤어요. 그래서 보기에서 맥루한 기억나시죠? 쿨 매체, 한 매체 이렇게 나왔었죠. 뭐 이론 때도 공부했고 기출에서도 여러 번 나왔어요. 맥루한의 매체 이론에 대해서 옳은 걸 찾아라. 그럼 여기서 기억부터 미음까지 내용 중에 내가 맞는 걸 찾으면 되겠죠. 그래서 답은 4번이에요. 그래서 이런 내용은 요 맥루한의 매체 이론을 반드시 암기하고 이해하고 가셔야지 풀 수 있습니다. 아셨죠? 자, 21번 문제입니다. 스포츠와 미디어의 상호작용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자, 틀린 거 찾으래요. 자, 틀린 거는 뭐냐? 답은 4번이에요. 그래서 미디어를 통해서 선진기술 도입으로 경기주 전략이 전문화됐다. 설명을 옳지 않은 거죠. 그죠? 자, 보기에 스포츠가 미디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옳은 거, 맞는 거 찾으래요. 자, 여기서 이 보기 내용을 잘 보고 여기서 맞는 걸 찾으면 되겠죠. 답은 디귿과 미음이 되겠습니다. 리을이 되겠습니다. 자, 23번으로 넘어가 볼게요. 보기에 투민, 또 기억나시죠? 투민이 얘기한 스포츠 계층의 형성 과정에 대한 설명을 했잖아요. 그거를 순서별로 쭉쭉쭉 나열한 거 기억나시죠? 답은 2번인데요. 이게 1번, 그리고 이게 2번, 그리고 3번, 이게 네 번째 순서로 이어지죠. 그 내용을 꼭 인지하시고 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24번 문제예요. 다음은 사회계층의 특성 중 무엇을 설명하는가? 요거 중 이게 뭘 하는가? 근데 이렇게 쭉 보면 결국에는 보기에 이게 답이 있는 거잖아요. 앞에 근데 답이 벌써 나왔어요. 특정 시대. 이렇게 나왔어요. 특정 시대라는 게 뭐예요? 역사적인 사실, 그 어떤 시대에 대한 역사적인 어떤 내용을 전달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답은 1번, 고래성이에요. 고래? 돌고래? 돌고래 아닙니다. 고래성은 뭐예요? 가로치고 역사성입니다. 역사성. 이론에도 고래성 해서 가로치고 역사성이라고 해놨죠. 앞에 특정 시대라고 지목되어 있기 때문에 보기 내용만 잘 이해하고 가시면 쉽게 풀 수 있고, 만약에 그걸 인지하지 못하셨다, 암기하지 못하셨다 하면 틀리는 문제죠. 자, 25번입니다. 사회계층에 따른 스포츠 참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자, 맞는 거 찾는 거예요. 맞는 거. 자, 답은 4번이에요. 쭉 이거는 틀린 내용이죠. 그래서 상류층은 사치스러운 활동으로 주위 사람들에게 인식시키기를 선호하죠. 약간 과하게 지문을 넣어놨어요. 하지만 결국에는 4번이 맞는 거죠. 상류층이 과시하기 위해서 고급 스포츠, 개인 스포츠 그런 것들을 하죠. 나머지는 틀린 내용이고요. 자, 26번입니다. 다음 중 상류계층이 개인 종목에 많이 참가하는 이유가 아닌 거, 틀린 거 찾아라. 어떤 이유예요? 바로 계층의 평등화랑은 상관이 없죠. 답은 2번이죠. 뭐 경제적 요인, 과시적 소비, 그리고 뭐 직업적인 어떤 특성, 뭐 개인적인 소양을 갖고 뭐 의사, 뭐 변호사, 뭐 그런 분들 있잖아요. 전문직, 그런 직업적인 특성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답은 2번입니다. 자, 27번으로 왔어요. 야, 생각보다 힘드네요. 왜? 기출은 20문제만 딱 하면 깔끔했는데 40문제니까 여러분들을 위해서 40문제를 준비한 거예요. 왜? 20문제의 답을 여기서 풍부하게 공부해라. 그래서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체크하고 거기서 틀린 거 한번 짚고 넘어가면 필기시험 절대로 불합격할 이유가 없다. 무조건 합격이다. 그런 전략입니다. 27번 볼게요. 사회적 상승 이동의 매개체로 스포츠의 역할 중 성격이 다른 하나. 그러니까 이 중에서 성격이 다른 거 하나 찾으면 되겠죠. 답은 3번이에요. 그래서 이 내용들 한번 확인하시고 가시고요. 자, 28번. 다음 중 스포츠 사회의 가정에 대해서 바르게 나열한 것은? 자, 결국에는 이거는 처음서부터 딱 알아야 되는 거죠. 뭐예요? 답은 1번인데요. 스포츠로 사회가 이루어지고요.
스포츠 사회를 통해서 스포츠에 참가하게 되죠. 그죠? 그래서 그 스포츠 참가의 결과물이 생기죠. 그래서 결국에는 뭐 스포츠에 참가를 중단하게 돼요. 그리고 다시 스포츠를 영원히 중단하든지 아니면 다시 재참가를 하든지 그런 패턴을 기억나시죠? 이론에서 공부했던 그 내용입니다. 자, 29번이에요. 보기에 스포츠 사회의 과정에 대해 바르게 연결한 것은. 자, 여기서 바르게 연결한 것, 순서별로. 자, 그래서 요 내용이에요. 그래서 보면 이게 야구의 흥미로 야구부에 들어간 거죠. 그래서 좋은 성적으로 프로구단에 입단했어요. 그럼 스포츠를 통한 사회화죠. 기억은. 그다음에 선수 활동 중단을 했어요. 갑작스러운 부상으로 선수 생활을 은퇴하게 돼요. 그건 뭐예요? 탈사회화죠. 탈사회화. 그다음에 요거는 은퇴를 했어요. 이미 은퇴를 했는데 지도자 수업을 또 듣고 다시 프로팀 코치로 이제 복귀하는 거죠. 그래서 재사회화. 그리고 이거는 마지막에는 스포츠로의 사회화. 그래서 답은 뭐다? 기억은 스포츠를 통한 사회화, 스포츠로부터의 탈사회화, 그다음에 스포츠로부터의 재사회화, 그다음에 스포츠로의 사회화. 그 맥락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읽고 이게 스포츠로의 사회화인지 스포츠로의 탈사회화인지 그런 내용들은 이해하고 가셔야죠. 분량이 많아서 암기하기 너무 힘들어요. 그냥 이론 공부 쭉 하시면서 이해하시고 가셔야지 이 문제는 풀 수 있습니다. 정답은 4번이고요. 30번입니다. 다음은 스포츠 사회의 과정 중 어느 단계에 해당하는가? 자, 요 보기를 읽어보셨죠? 자, 요 보기 읽었는데 어떤 내용이냐? 그래서 뭐 축구 선수로서 훌륭한 업적을 쌓았는데 이외에도 은퇴 후에 감독이나 코치가 되기 위해서 대학에서 특별한 양성 과정에 추가로 더 수강을 하고 있다는 내용. 답은 스포츠를 통한 사회야. 그죠? 답은 2번이에요. 자, 31번입니다. 보기의 대화 중 스포츠 참여 형태가 같은 것끼리, 그러니까 같은 내용끼리 묶은 거. 그러니까 세 명이 얘기했어요. 철수랑 소인이랑 만수랑 얘기했는데 여기서 같은 어떤 패턴의 의미를 가지고 얘기하는 친구들을 묶는 거예요. 예. 그리고 한 사람은, 두 사람은 좀 다 모르겠죠. 내용을 쭉 읽어보셨죠. 답은 1번이죠. 철수하고 소인이는 어떤 그 큰 맥락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만수는 실질적인 어떤 내용에서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답은 1번입니다. 자, 스포츠 일탈의 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것 32번 문제로 한번 볼게요. 자, 이 문제도 굉장히 쉽죠. 자, 그래서 관중폭력, 뭐 조직적 일탈, 일부 부정행위 이런 건 같은 거고 뭐예요? 답은 4번. 고도한 훈련이 뭐예요? 과대한, 뭐 과로한, 뭐 과한 그런 단어입니다. 이해하시면 돼요. 33번 문제입니다. 부정행위에 대한 설명 중 성격이 다른 하나. 여기서 패턴이 다른 거 하나만 찾아보래요. 그래서 이 내용은 1번이죠. 경기 지연을 위한 빈번한 항의. 부정행위. 설명 성격이 다른 하나. 그죠? 34번입니다. 보기에 스포츠 일탈의 유형에 바르게 연결된 것. 그러니까 여기서 바르게 연결된 걸 찾아보래요. 기억은 뭐고, 니은은 뭐고, 디귿은 뭐고. 자, 기억은 뭐예요? 부정행위죠. 그죠? 빈번하게 항의를 해서 경기를 지연시키니까. 그리고 니은은 뭐예요? 결국에는 선수 타자의 몸에 맞히는 빈볼을 던지는. 의도적으로 했다고 하잖아요. 의도적으로 하지 않고 어떻게 하다 보니 실수로 했다. 그러면 이거는 폭력행위가 아니지만 이건 폭력행위죠. 그리고 디귿은 경기에 과도한 몰입과 승부에 대한 어떤 집착, 과잉행동. 이건 뭐예요? 관중폭력이죠.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부정행위, 폭력행위, 관중폭력.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35번 문제입니다. 폭력행위 중 도구적 공격의 행위에 해당하는 것. 도구, 어떤 도구를 써요. 그래서 도구적 공격의 행위에 해당하는 거 찾아라. 틀린 게 아니고
무엇이다? 죄송합니다. 맞는 거, 찾는 거.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내가 틀린 건지 맞는 건지. 답은 3번이죠. 그래서 과감한 슬라이딩으로 그런 것들을 방해하는 행위. 36번이에요. 보기에 스포츠 일탈에 대한 관점으로 바르게 연결된 거. 맞는 거 찾으래요. 그래서 절대론적 관점이 있고 그다음에 상대론적 관점이 있죠. 기억나시죠? 이론 때 공부했습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 어떤 사회에서든 통용되는 보편적 기준이 있음. 이건 뭐예요? 절대적인 거죠. 그죠? 그리고 특정 사회 구조나 제도와 일치 여부로 일탈을 판단하는 관점. 이건 상대적인 거죠. 그리고 동일한 행위에서도 사회 제도와 문화에 따라 다르게 평가하는 거. 이것도 상대적인 거죠. 그리고 스포츠맨십, 어떤 법률, 기타 가치 체계에 대한 준수 여부로 일탈을 구분하는 명확하게 딱 이미 정해져 있는 절대론적인 거죠. 그래서 답은 무엇이다? 네. 절대론적인 것은 기역과 리을이고요. 그 다음에 니은 디귿은 상대론적인 것.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스포츠 일탈을 설명하는 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거, 옳은 거 찾으래요. 답은 2번이에요. 왜? 우수 선수는 일반 선수에 비해 구단에서 높은 연봉과 특급 대우를 받아요. 그러다 보니 어때요? 갈등의 그런 요소가 발생할 수 있죠. 쟤는 뭐야 싸가지도 없는데 단순하게 잘한다고 돈만 많이 주네? 그렇게 갈등할 수 있는 다른 선수들과 차별성이 너무 커지다 보니 갈등의 우려가 있죠. 갈등 이론이 맞겠죠. 38번입니다. 세계화에 따른 스포츠의 의미, 변화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자, 틀린 거 찾아보래요. 답은 뭐냐? 국제 스포츠의 배분, 불평등은 완전하게 개선됐다. 완전하게 개선됐어요? 여러분? 아니죠. 세상에 저도 인생을 살아보니까 갑자기 뭐 또 엉뚱한 얘기로 넘어갈 수는 있는데 살아보니까 세상에 완벽한 건 없어요. 뭐 박사학위 했다 그래서 만물 박사도 아니고 뭐 서울대 나왔다, 뭐 미국에서 뭐 하버드 나왔다 해도 완벽하진 않아요. 그래서 완전히 개선됐다라고 하는 것은 그건 모순이죠. 답은 4번입니다. 39번입니다. 스포츠와 세계화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자, 틀린 거 한번 찾아보래요. 자, 정답은 1번입니다. 왜냐? 국제 스포츠 경쟁에서 국가 간 경쟁은 심화되고 국제 스포츠 조직의 역할이 중요시되고 있다. 그렇진 않죠. 국가 간의 경쟁이 심화됐어요? 그러진 않죠. 차차 좋아지고 있죠. 차차 좋아지고 있습니다. 개선되고 있어요. 하지만 개선할 것은 앞으로도 상당히 많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땐. 자, 마지막 40번 문제입니다. 40번 문제. 스포츠 일탈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자, 틀린 거는 뭐냐? 1번. 경기 하락으로 인한 심리적 위축. 이것은 스포츠 일탈과 실질적으로 옳지 않은 내용이랑 답은 1번이죠. 네. 지금까지 스포츠 사회학 적중 예상 문제를 풀어봤습니다. 10문제는 여러분들이 사전에 주관식으로 풀어봤을 거예요. 그리고 객관식을 저랑 함께 풀어봤는데 답을 맞춘다라는 어떤 그런 생각은 적중 예상 문제를 공부하시는데 좀 버리셨으면 좋겠어요. 왜? 우리가 공부를 준비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냉정하게 판단을 해보세요. 40문제 중에 뭐 60점 이하로 맞았다라고 하면 스포츠 사역으로 끝까지 밀어붙여서 가야 되나 심각하게 고민해야 되는 거죠. 그게 아니고 나 한 60점 정도 맞았어. 뭐 한 70점 정도 맞았어. 그러면 내가 조금 더 점수를 올려서 혹시 다른 거에서 점수가 좀 낮을 때 메이크업 할 수 있는 그런 전략으로 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스포츠 사회학은 공부한 만큼 나오는 그런 과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충실히 공부하면 겁낼 이유가 없어요. 그리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는 절대 공부를 길게 많이 하라는 말씀 드리지 않아요. 효율적으로 해라. 효율적으로 사는 것이 저는 굉장히 좋다라고 봅니다. 오늘 스포츠 사회학 여기서 마칠게요. 안녕.